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두바이 항공쇼에 참석한 러시아 연방군사기술협력국장 슈가예프는 터키로의 기술 이전에 대해 협의가 시작되어 S-400을 구성하는 시스템의 일부를 터키에서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시대에 뒤떨어진 방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목적과 미래에는 고도의 방공 시스템을 국산화한다는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과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을 포함한 패트리엇 도입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터키는 러시아에서 S-400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터키는 이미 발주한 S-400을 받았으며 추가로 발주를 할지가 관심거리인데, 두바이 에어쇼에 참석한 러시아 연방 군사기술협력국장 슈가예프는 터키로의 기술 이전 논의가 시작되었고 S-400을 구성하는 시스템 중 일부를 터키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밝혀 러시아는 약속대로 터키의 S-400을 기술 이전하고 공동 생산까지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가 터키의 S-400의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측면도 있지만, 터키의 S-400 추가 도입이나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에 굴복하지 않는 터키의 태도를 이끌어내어 미국에 대항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인도도 S-400을 도입하기로 계약되어 있어 러시아는 미국에게 대러시아 제재를 원칙대로 발동할 것인지 아니면 대러시아 제재를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터키는 러시아에서 S-400 도입을 이유로 F-35 프로그램에서 추방된 보상을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터키에게 F-16V 판매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리스계와 아르메니아계 단체들이 터키에 대한 F-16V 매각을 반대하는 로비를 벌이고 있어 미 의회가 실행에 옮길지는 매우 미묘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터키는 미국에게 F-16V를 판매하지 않으면 러시아에서 전투기를 도입하겠다라는 냄새를 풍기고 있고, 러시아는 미국이 터키에게 F-16V의 판매를 승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 S-400에 대한 기술을 터키에게 기술 이전하거나 공동 생산하겠다라고 일부러 두바이 항공쇼에서 밝혔을 수도 있습니다. 터키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러시아는 터키와 인도를 이용해 미국의 제재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는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터키와 인도를 이용하여 미국의 제재를 무산시키려는 것처럼 터키도 이러한 국제정세를 이용하여 러시아에서 최대한의 기술을 가져오려 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터키는 러시아와는 별도로 프랑스와 SAMPT 기반의 새로운 방공체계를 공동으로 개발 및 생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협의도 시작됐습니다. 특히 터키가 유럽의 견원지간 사이인 프랑스와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지난 11월 1일에 영국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열린 G20 회의에 참석했던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와 프랑스, 이탈리아 등 3개국이 방공 시스템인 SAMPT의 공동 생산과 개발에 대해 긍정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터키와 프랑스는 같은 나토 회원국이지만 시리아와 리비아에서 이해가 엇갈려 대립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리비아로 불법무기 수송과 관련하여 터키 해군이 프랑스 해군의 함정에 대한미사일 레이더를 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나토의 주요한 문제가 되었지만, 나토는 구체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터키에 무죄로 매듭지어졌고, 터키와 그리스 사이의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동지중해 문제에서도 프랑스는 그리스를 지원하고 있어 양국 관계는 앙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이슬람교도들이 많이 거주하는 나라로 기독교를 믿는 국민과의 가치관이 어긋나기 때문에 많은 충돌을 낳고 있는 것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내 이슬람교도를 프랑스 사회에 통합하지 않는 한 이슬람 분리주의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도 프랑스 내 이슬람교 예배소나 종교학교를 폐쇄하고 과격한 사상을 가진 설교자의 활동을 금지하는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법안이 이슬람교도를 공격하는 반민주주의적인 도구라고 비판하기 시작했고, 프랑스 내 이슬람교도 중에는 터키를 지지하는 이들이 상당수였습니다. 때문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으로서는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런 마크롱 대통령에게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해 9월에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개발한 SAMPT 방공 시스템에 대한 공동 생산 및 판매를 요청한 것입니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SAMPT 방공 시스템에 대한 공동 생산 의사를 직접 전화로 타진했으나, 마크롱 대통령은 SAMPT 도입을 검토하기 전에 터키가 시리아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목적을 밝히라고 답변에 결렬되는 듯했으나, 이 대화는 올해 3월까지 지속되어 급기야 G20 회의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및 터키 3개국은 SAMPT 기반의 새로운 방공체계를 공동으로 개발 및 생산하는 기본 합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참고로 SAMPT 방공 시스템은 탄도미사일과 스텔스기, UAV와 크루즈 미사일 위협에 맞설 수 있다라고 MBDA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터키는 방공 시스템의 국산화를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히사르로 불리는 터키산 방공 시스템의 대부분을 실용화했습니다. 15km까지의 공역을 커버하는 근거리 방공 시스템 히사르 A와 25km까지의 공역을 커버하는 중거리 히사르 B까지 실전 배치했으며 여기에 100km 이상까지의 공역을 커버하는 장거리 방공 시스템 히사르 U의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히사르 U는 탄도미사일의 종말 요격과 항공기 요격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패트리어 시스템과 러시아의 S-400에 상당하는 고도의 방공 시스템이라고 터키는 주장하고 있으며 히사르 U 실용화에 성공한다면 육상 운용뿐 아니라 터키산 VLS를 탑재하는 이스탄불급 프리기탐과 건조 계획이 진행되는 TF-2000급 구축함에 탑재해 함대공 미사일로도 운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터키는 방공 시스템 국산화를 위해 미국이 제안해온 패트리엇 구매의 공동 생산 및 기술 이전을 요구한 것이며 이를 미국이 거부하자 제한적인 공동 생산 및 기술 이전에 응한 러시아로부터 S-400을 도입했으나 히사르 U 개발에 부족한 기술 획득 및 개발 기간 단축을 위해 SAMPT 기반의 방공 시스템의 공동 개발을 타진한 것입니다. 물론 터키로서는 냉랭해진 프랑스와의 관계 복원이라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마크롱 대통령이 3개국 간 공동 프로그램에 오케이 사인을 낼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현재 터키와 프랑스의 관계는 겉으로는 좋지 않아 보이지만 외교와 안보 문제에 있어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대립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SAMPT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및 싱가포르와 모로코 4개국 외에 채용 사례가 없고 기대했던 스위스에 대한 판매는 미국의 패트리엇과 F-35A 조합에 패배했기 때문에 SAMPT 제조에 관련된 고용이나 향후 업그레이드 등을 생각하면 터키를 포함한 개발 체제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SAMPT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터키의 자금이 연구개발에 재투자됨으로써 개발국의 부담이 경감되면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무턱대고 거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터키가 SAMPT 프로그램에 참가한다면 터키에게 기술을 어디까지 이전할 것인가입니다. SAMPT의 모든 기술에 터키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반대로 터키가 원하는 기술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면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와 이탈리아, 터키 3개국이 용인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안이하게 기술을 이전하면 터키가 새로운 경쟁 상대로 부상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가 아니냐는 견해도 일리가 있지만 기술을 필요 이상으로 숨겨도 머지않은 미래의 현재의 기술은 낡은 기술이 되고 또한 현재의 무기 시장은 옛날과 달리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구매자의 입지가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기술 이전을 거부해도 다른 경쟁자가 조건을 맞춘다면 관련 기술은 점점 확산되어 가기 때문에 관건은 연구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즉,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 판매하여 연구 개발비를 회수하고 이를 재투자하는 사이클이 빠를수록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나 우위성이 유지되기 쉽고 이 균형이 깨지면 경쟁력과 우위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지갑에서 자금을 끌어올 필요가 있으며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구개발의 기반이 되는 방산업계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국은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해외 시장에 무기를 팔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 및 기업과 수평 분업함으로써 위험 분산과 판로 강화에 힘쓰는 것입니다. 또한 터키 시장에 대한 진출은 프랑스 방위산업계에겐 오랜 목표이며 카타르 공군이 보유한 라파를 터키에 배치하려는 계획도 프랑스가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터키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SAMPT 프로그램에 대한 3개국 간 공동 개발 및 생산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터키는 자국의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 자신들과 앙숙관계인 프랑스에게도 손을 내밀고 있어 자국의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터키의 열망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